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나에 대해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 힘이 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자신만큼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이어주는 일. 직접 판매와 함께 신뢰를 지켜주는 일. 우리가 다른 유통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건강한 직접 판매 산업을 응원합니다. 네, 쉬는 시간 잘 쉬셨습니까? 네, 첫 번째 엔텔레콤 사업 설명에 너무나 저희 주력 아이템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비전 시간입니다. 저희 NR 커뮤니케이션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성과 비전에 대한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강의해 주실 강사님께서는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제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를 이제 나오셔서 이제 선생님 준비를 하시던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강의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강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부승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부승입니다. 네, 몇 가지 정정할 게 있어서 성균관대 수학과가 아니라 성균관대 수학교육과고요. 네, 입학은 했는데 졸업은 못했습니다. 네, 고졸이에요. 고졸이죠, 고졸. 네. 네, 저는 제가 대학교를 박차고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거기 있었으면 돈을 못 벌었을 것 같아요. 뭐 교직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혹시 여기 교사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몇 달 전부터 전국의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났죠. 네. 교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공교육에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분들이고 되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갔지만 10년 전에도 사실은 거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이 지금 교직으로 살고 있지만 그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질 게 터졌구나 라는 생각이었고 물론 뭐 그 이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내가 선생님을 했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긴 해요. 물론 뭐 졸업을 못해서 선생님을 못했겠죠. 못했을 건데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와 있다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던 게 아닌데 사회자분이 그래서 약간 이렇게 거짓말 하셔갖고 수정을 했고 전 시간의 내용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사업을 저는 왜 하고 있는지 지금 뭐 사회적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건 사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그걸 넘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까?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지금 괜찮나? 이런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뽑아봤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물론 이제 전시관 강사님은 분위기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쇼맨십도 해주시고 막 반응도 이끌어내셨는데 저는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려갈 테니까 중간에 졸리시면 주무셔도 돼요. 진짜요. 네. 대신 제가 그 앞으로 갈 거예요. 뭐 들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명작의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든 간에 초반 3분에 아니면 초반 5초에 사람들의 인식을 끌어내지 못하면 더 이상 읽히지 않는데요. 영화도 그렇죠. 초반부에 굉장히 뭔가 충격적인 장면들이 나와야 돼요. 제 강의의 초반부는 무조건 음식입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반응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햄버거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골고루 있죠. 근데 왜
햄버거 먹으면 살찐다고 할까요? 아니, 콜라랑 감자튀김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거 어떤 영양학자가 실험도 했어요. 본인 몸에 삼시세끼를 햄버거만 먹는 걸로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해요. 근데 콜라랑 감자튀김을 안 먹고 드실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은데. 아무튼 저는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요즘에 햄버거를 세트로 하면 이제 10,000원에 가까워졌어요. 배달시키면 무조건 12,000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튀김, 치즈 튀김 같은 거 하나 넣으면은 뭐 가격 굉장히 세지죠. 이상하죠? 옛날에 햄버거 세트 메뉴 4,000원이었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햄버거가 그동안 2배씩 커진 걸까요? 소고기가 이제 한우만 들어가요? 예전보다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작아진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비싸졌지?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비싸진 게 아니라 돈이 싸진 거예요. 옛날에 10,000원하고 지금의 10,000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들이 비싸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10,000원하고 10년 전 10,000원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진 거예요. 돈이 싸진 거예요.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도 1,000원짜리 좀 안 받아요. 왜 안 받나 봤더니 이거 갖고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로 뭘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라이터를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라이터 얼마예요? 500원, 600원? 뭐 그런가 봐요. 네. 라이터 옛날에 막 100원짜리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요즘 1,000원으로 편의점 가면 뭘 못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는 가져가야 돼요. 네, 이제는 10,000원짜리 잘 안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노란색 달라는 거죠. 네, 5만 원 정도는 돼야 편의점에서 막 집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걸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여러분 생강이 한 달 만에 118% 올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달에 생강을 한 1톤치 사놨을 건데, 그렇죠? 네. 1억치 사놨으면 2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돈은 이렇게 버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월급을 받으셔도 생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당근이 63% 비싸졌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거는 그때그때의 수요에 따른 것도 있지만 이상하게 여태까지 살면서 물가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올해는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햄버거가 10,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6,000원이 됐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근데 전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앞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일이 벌어질까요? 왠지 아닌 것 같죠? 네. 왜 계속 이렇게 비싸질까? 뭐 사과도 30% 올랐다. 이제 추석인데 큰일 났죠. 차례 지내야 되는데 점점 차례의 메뉴들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조상님들도 이해하시겠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20년 전에는 10,000원으로 요만큼 살 수 있었는데 이 자식들은 10,000원으로 이만큼밖에 못 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쩔 수 없어요. 드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차례상 차리면 할아버지가 먹어요? 제가 먹어요? 제가 먹죠. 안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는 소주 7,000원 받는 데가 되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소주 얼마에 사 드세요? 그렇죠. 4,0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 5,000원을 받더라고요. 조금 괜찮은 동네 가면 6,000-7,000원 받더라고요. 짜장면이 1년에 8%씩 올랐대요. 여러분 1970년대 짜장면을 사놓고 지금까지 버텼으면 63배 오른 거예요. 그럼 이때 짜장면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버티면 63배니까. 네, 근데 짜장면은 이동안 뭐 가지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데 이때 집을 사놓고 이렇게 있었으면 63배 올랐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 연 8%라는 게 뭐냐면 10년에 한 2배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돈의 가치는 거의 대체적으로 이 정도 올라요. 짜장면이 비싸진 게 아니라고요. 돈이 싸진 거예요. 거꾸로 자산들은 그렇게 올랐죠. 대한민국 전체 집값 기준으로 보면 10년에 2배 정도고 서울 거는 10년에 3배입니다. 압구정은 10년에 4배 정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의 아무
아무런 아파트 그냥 스치는 거 아무런 만져도 40억이잖아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는 10억, 그 전에는 2,500만 원, 뭐 3천만 원. 뭐 드라마 보니까 1970, 80년대 압구정의 아파트가 3천만 원, 4천만 원 했었대요. 네. 근데 그게 지금 40억을 하고 있으니 집이 비싸진 거예요? 아니요, 돈이 싸진 거예요. 돈이 싸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될까? 앞으로 갑자기 이러다가 돈이 안 싸지는 상황이 올까요? 아니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을 계속 찍어내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 깊은 얘기하면 다 주무시니까 빼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우세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세상이. 그러면 고민을 해야죠. 계속 이럴 거라면 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영원히 힘들 거니까. 근데 이건 제가 내년에도 그럴 것 같고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뒤에도 이럴 것 같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고요. 이제 모르죠. 내년쯤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햄버거가 2만 원이 넘었어요. 이런 강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햄버거 세트가 5,000원이었던 적이 몇 년 전이니까. 예, 그렇게 계속 세상은 팽창해 나갑니다. 중요한 건 내 월급이 안 올라요. 내 월급이 안 올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장님보다 알바생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맞춰는 줘야 되는데 자영업 사장들은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본인 건데 그 알바생들 월급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에 적응하는 제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집값은 계속 뜁니다. 여러분 몇 년, 한 1년 정도 집값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올 게 왔다 막 이러시는데 서울 전체 지금 집값이 다시 상승했어요. 잠실은 전고가를 다시 뚫었습니다. 가장 높았던 가격에서 30% 떨어지고 잠실은 다시 신고가를 찍었어요. 저랑 상관없이 집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이건 집이 비싸지는 거예요? 돈이 싸지는 거예요? 돈이 싸지는 거라니까요. 집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서울 집만 올라요? 내 집은 안 오르고. 왜 서울 집만 올라요? 내 집은 안 오르고. 우선 내 집이 있느냐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아니 서울은 오르는데 지방은 안 올라요. 예. 남들이 사고 싶은 집이 오르겠죠. 가고 싶은 집이 오르겠죠. 예. 가기 싫은 집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동산 전체는 10년에 2배씩 오르는 게 맞는데 모두 균일하게 2배씩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균치잖아요. 가고 싶은 동네에 집이 오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은 서울에 건물 사실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지역을 찍어야 아무도 반발하지 않을까? 아무도 안 계신 지역 어디죠? 흑산도에 건물을 사실 겁니까? 아니, 다 그렇더라고요. 로또 당첨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에 건물 하나 살래요. 흑산도에 사실 생각 없어요? 아니요, 싫대요. 무조건 서울이래. 왜요? 왜 서울에 집 살라 그래요? 써 있잖아요. 제일 많이 오르니까. 알아요, 저희는. 여기가 제일 많이 오른다는 거 알아요. 왜 오를까? 다 여기서 살고 싶으니까. 단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보 내 집 마련 기회 놓친 거야? 기사 제목 굉장히 잘 뽑잖아요. 클릭하고 싶죠. 집은 저랑 상관없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종합을 해보면 물가도 제 생각하고 상관없이 오르고 햄버거도 계속 비싸지고 삼겹살도 비싸지고 집도 비싸져요. 비싸지는 게 아니라 사실 돈이 싸지는 중이에요. 근데 뭐만 안 올라요? 제가 월급만 안 올라요 라는 거죠. 저 월급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거에 몇 배 이상 다 오르고 있으니까 안 오른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게 전부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덧셈의 삶을 살아요. 덧셈의 삶을 살아요. 이번 달에 월급 400만 원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남는 돈 100만 원. 또 다음 달 400만 원 받아서 남는 돈 100만 원. 모아요. 1년 모으면 1200. 10년 모으면 1억 2천. 10년 뒤에 집값은 2~3배. 어떻게 사지? 그래서 원래 집은요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셔야 돼요. 모아서 사는 건 불가능해요 세상에서. 누가 집을 돈을 모아서 사요? 그렇죠?
모아서 사시려면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씩 저축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삶은 덧셈입니다.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정답이 곱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건 아닌데 반강제적으로 주입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일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45도 비틀어지는 건데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니까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건 이 45도를 움직이는 일이라고. 안 그러면 영원히 덧셈에서 사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덧셈으로 사셨고 그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를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자기 때가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시대고 자식한테 버림받는 첫 세대래요 라는 얘기를 저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하셨어요. 과연 무슨 의도였을까요? 너는 나를 버리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봤더니, 과거에는 이 덧셈과 곱셈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 1970년대에서 2000년 사이에는 덧셈으로 부자 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공감하실까요? 네, 가능했었다고요. 왜냐면 그때 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요. 근데 IMF도 그렇고 뭐 금융실명제도 그렇고 서프라임 모기지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를 겪으면서 또 지구 자체가 팽창하다 보니까 덧셈의 속도가 곱셈을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은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못 이겨요. 코로나 때 이게 더 심해졌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연봉 1억 2억을 받아갖고 뭉치고 모아도 30억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이 비싸지는 정도를 못 이긴다고요. 이 격차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40억이면 1년에 8%면 1년에 3억 2천씩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실제 그 정도 올라요. 그 덧셈으로 절대 못 이긴다고요. 그러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곱셈으로 바꾸는 게 인생 잘 사는 방법인데, 에이 학생이래, 청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전부고, 그리고 그 말을 하시려면 돈을 이미 띄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 이상이 있으신 분이 그 멘트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팍팍하죠? 무섭죠? 근데 저한테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말고도 행복은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저 오늘 컨셉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사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돈이 있는 대로 살면 되죠. 나는 덧셈이 너무 좋아. 오케이, 여기서 사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고 싶었다고요. 왜냐면 가난했으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잘 살고 싶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덧셈으로 살면 결혼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 혼자는 어떻게든 덧셈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곱셈 아니고선 답이 없겠던데요. 네, 전 그렇게 판단했어요.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나와야 결혼을 할까 말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 동생을 봐라, 100만 원도 안 모았는데 결혼을 했지 않냐? 오케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못 만나. 바빠서가 아니라,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NRC를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덧셈의 삶을 살고 계시다면 곱셈으로 바꿔보자 이거죠. 그럼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봤을 때 직장과 자영업은 덧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하지 않으면 안 나오니까. 곱셈이 일어나는 방법은 나 대신 일하는 사람을 만드는 사업. 이게 요즘은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기계나 프로그램을 시켜서 나 대신 일해도 사업이 되는 세상이죠. 어쨌거나 나 대신 일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구조, 아니면 내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이 두 가지는 곱셈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당해서 월급을 받거나 내가 차려서 내가 파는 만큼 버는 자영업은 덧셈이에요.
그럼 곱셈의 방법으로 바꿔야만 이 45도를 움직여야만 곱셈의 시장으로 들어가고 나는 덧셈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치트키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근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공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렴풋이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돈 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유튜브가 왜 돈이 되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곱셈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유튜브는 덧셈의 게임이 아니에요. 곱셈의 게임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튜브를 만드는 구글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면 덧셈이죠. 근데 유튜브라는 아이템을 갖고 SNS 시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곱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NRC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곱셈이 일어나는 뭔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영원히 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원히 일하는 방법에서 탈출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원히 일하면서 로또를 사죠. 유일한 나의 희망. 근데 요즘 로또 1등 되면 서울에 집을 못 사더라고요. 로또 1등 되면 얼마 정도 나와요? 네, 실수령에 보면 15억에서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강남의 집을 살 수 있을까요? 24평 가능, 34평 불가능. 강남에. 로또 1등이 돼도 인생이 안 바뀝니다. 지금 한국은. 그래서 비전은 미국 로또예요. 역시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여러분 미국 로또는 1등 되면 1,000억 정도 받아요. 괜찮죠? 그래서 미국 로또를 사러 가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이쪽에서 하는 게 더 현실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의미가 있는 게 이 방법 중에 하나가 NRC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꼭 NRC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고민해 보시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나는 부동산 투자가 너무너무 재밌고 잘 맞아. 오케이, 그쪽도 곱셈이니까. 그렇죠? 아니면 난 주식 투자가 잘 맞아. 나는 사업을 만들어 볼래. 그럼 이쪽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비교해보고 NRC가 괜찮으면 NRC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불안해지는 게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게 나오죠. 내가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적응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게 막 계속 나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까지 오려면 몇 달이 걸렸는데 지금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유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죠. 그걸 가속화시키는 게 AI입니다. AI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지도 어플 켜갖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어려워요? 아니요, 이제는 다 하실 수 있죠. 쿠팡 들어가서 물건 사는 거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 엄청 어려워하셨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결제였어요. 제품은 골라요. 근데 결제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쿠팡이 대단한 건 이런 겁니다. 그 결제 과정을 비밀번호 6자리 누르면 한 방에 끝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간편결제 시스템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효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를 자주 보는 게 아니라 간편결제를 이렇게 해주고 오는 거. 그러면 저한테 전화가 없어요. 그전에는 계속 저한테 링크를 보내셨거든요. 아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들 이거 보내줘. 그렇죠? 그럼 제가 결제를 합니다. 입금은 안 하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간편결제를 해드리니까 본인 카드에서 사시더라고요. 저는 쿠팡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그렇게 뭔가 더 간편해지는 건데 여러분 AI 지금은 어려울 건데요. 몇 년 지나면 이게 그냥 네이버 어플 켜갖고 뭐가 하듯이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AI를 쓰시게 될 거예요. 이게 AI인지 모르고 쓰실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 시장이 맞는데 이게 전반적인 문화에 흡수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어도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를 만드는 회사죠. 이미지를 편집하는 가장 큰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현업에 이제 뭐 디자인이나 아티스트 이쪽에 가신 분들은 포토샵 일러스트는 기본 중에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를 편집하는 그 일들이 굉장히 노가다입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요 사람 손을 다 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어도비가 AI를 포토샵에 붙였고 그걸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보면 이거 소리 날 건데 뭐 소리 안 나면 상관없고
이게 뭐냐면 좀 빨리 넘어가서 그런데요. 검색창에 요런 이미지 만들어줘 하면 그냥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포토샵 자체가. 이미지 만들어 놓고 이 옷을 다 딴 걸로 바꿀래 선택해 놓고 여기에 레드자켓 입력하면 레드자켓으로 바꿔버려요. 예전엔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다 했었다 했는데 그냥 AI가 명령을 내리면 해준다니까요. 얼굴도 바꿔줘요. 여러분 이래서 카톡 프로필을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지 하나 만들고 이걸 3D로 바꿔줘.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합성을 해줘. 이거 케이크로 바꿔줘. 지금 빨빨 넘어가서 헷갈리실 건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젠 디자이너들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AI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졌어요. 지금 미대 다니는 친구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디자이너 10명이 붙어서 밤낮 없이 해야 되는 일을 디자인 모르는 초등학생도 명령만 잘 내리면 해낼 수 있다는 건 아닐까요? 이게 포토샵만 이런 게 아니라 영상 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대부분의 현업에 쓰는 실제 프로그램들이 AI를 받아들이면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측이 안 돼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학원 가서 파워포인트 쓰는 방법 배우고 계셔야 되겠어요? 안 돼요. 예. 더 창의력이 중요해진 세상이 됐고 도구를 쓰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발표되고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포토샵만 이럴 것인가? 그렇지 않죠. 산업 전반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돈이 되는 일 중에 하나가 AI 이미지로 돈을 버는 형태인데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쇼핑몰을 합니다. 어떤 걸 팔아볼까요? 이 정장을 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에 정장만 덩그러니 걸어놓으면 느낌이 없잖아요. 여러분 옷 사실 때 옷 자체를 보세요. 옷을 입고 있는 모델을 보세요. 모델, 그래요? 옷을 보시는구나.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모델한테 입혀놓는 거에 따라서 옷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속으셨잖아요. 이 모델이 입었을 땐 굉장히 이뻤는데 그게 배송돼서 오니까 이게 옷인가 싶고 입어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렇죠? 속았는데 우리는 계속 속아요. 왜냐하면 그 모델이 입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괜찮거든. 그래서 피팅 모델을 잘 쓰는 쇼핑몰이 돈이 됩니다. 근데 그 모델을 섭외하고 옷을 입히고 사진을 찍고 편집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AI가 대신한다니까요. 그래서 AI 모델 전문 사이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라고요. AI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연예인 얼굴로 학습한 AI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쁘다고 느끼는 공통점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의뢰를 하면요, 3만 원 주면 그냥 단순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 줘요. 4만 5천 원을 주면요, 이제 배경까지 원하는 배경까지 넣고 뭐 15만 원 주면 뭐 블라블라 해준대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정장을 팔고 싶어요. 그럼 이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이 정장을 입고 있는 모델의 모습을 몇 컷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미지를 넣어서 실제 모델이 입고 있는 형태로 그림을 만들어 주는데 몇십만 원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실제 모델 섭외해서 하시겠어요? AI 쓰시겠어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 수준까지 왔고,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을 팔 거면 요즘 화장품 모델 누가 유명해요? 김태희요? 송혜교? 아이유? 그분들 섭외하려면 돈 얼마 들까요? 상상 초월하겠죠. 근데 약간 가늘게 눈 뜨고 보면서 송혜교 닮은 이 AI 친구한테 여기 옆에 화장품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30만 원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저라면 이거 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신 분 알겠지만 몇 달 전부터 AI 여자 이미지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마케팅에 치트키가 있어요. 마케팅에서 사람의 시선을 1초라도 더 머물게 하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여운 아기 사진, 강아지, 예쁜 여자입니다. 남자들도 여자를 더 오래 보고요. 여자들도 여자를 더 오래 봐요. 그 남자 모델보다 여자 모델이 훨씬 더 시선을 잡아두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제 블로그의 모든 이미지를 이런 AI 여자 이미지로 바꿨더니 전화가 올 때마다 상대방이 놀래요. 이분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낚였죠. 아무튼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화를 끊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그냥 집에서 사무실 차리고 전 세계를 무대로 물건을 팔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도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모에 가시잖아요. 돈 주면 다 만들어줍니다. 제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것도 배우려면 한 세월이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분들이 크몽에서 여러분 돈만 주시면요 만들어드려요. 돈만 주시면 만들어드립니다. 이들끼리 경쟁하니까 더 싸요. 그럼 저는 이미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잘하는 분들한테 돈을 주고 의뢰를 하면 돼요. 전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크몽에서 찾아보세요. 영상 편집하고 촬영을 해주는 팀이 있습니다. 한 30만 원이면 하루 빌려요. 그럼 그 팀한테 저기 가셔서 이런 영상 찍고 편집해 주세요 하고 돈 주면 돼요. 이거 몇 번만 하면은 거의 대부분 만들거든요. 안 해봐서 그렇지. 지금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제 내가 영상 편집을 배워야지, 내가 이미지 편집을 배워야지 이러시면 큰일 난다고. 네, 진짜예요.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뭐 AI 찬양하는 건 아닌데 AI가 많은 걸 바꿀 거는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재밌는 일이 터졌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픈데 17군데 병원을 갔는데도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동안 찍은 MRI랑 모든 진료 기록을 GPT한테 놓고 의뢰를 하니까 병명을 딱 찍어주네. 그게 맞았어요. 네, 그래서 수술을 받았고 이제 뭐 이 기사에 블라블라 나오는데 뭐 의사들은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AI가 낫지만 가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라 뭐 이렇게 기사가 끝나요.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AI는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의학 논문을 기반으로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사분들 대단하시지만 AI보다는 공부 많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일에는 AI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법률과 판례를 갖고 있는 AI 판사가 인간의 판사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판례? 뭐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AI는 지금 막을 수 없는 분야가 되고 있고 결국은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내 일자리를 없앨 겁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AI가 제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제 일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늘 그랬죠. 마차가 있었던 세상에서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차라는 도구를 더 잘 쓰는 사람들이 마부의 일자리를 없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AI 공부해야 되겠죠? 아니요, 돈 버시면 돼요. 돈을 벌면 돼요. AI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AI 잘 쓰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또 애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전통적인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AI로 대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완벽히 선생님이라는 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AI를 활용한 선생님들이 활용을 못하는 선생님들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배우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많은 것 같던데 관심만 있으면 대학교 과정까지 유튜브에서 가능한데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몇몇 과학 채널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다뤄요. 예전엔 그걸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지만 이젠 클릭 한 번이면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인데 우리 아이가 호기심이 없을 뿐 관심이 없을 뿐이지 관심만 있으면 다 배울 수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들이죠. 그래서 이 독일의 가이스텐딩이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앞으로 0.001% 어디 있어? 0.001% 10만 명 중에 한 명이죠. 들이 AI를 포함해 갖고 세계 대부분의 기술과 플랫폼을 독점해서 돈을 벌고 뭐 마크 주커버그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죠. 0.002% 10만 명이 2명 인기 스타, 정치인, 인플루언서들이 부를 독식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요
그래서 진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이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이 이름 바꿨죠? 트위터 이름 뭐로 바꾼지 아세요? X로 바꿨어요. 일론 머스크는 X를 좋아해요. 그리고 스레드, 틱톡 뭐든 상관없으니까 이거 다 합쳐서 10만 명 정도 팔로워 만드시면 여러분 인생 대부분 끝나요. 뭘 해도 진짜입니다. 진짜요. 이 채널 다 10,000명씩 정도만 갖고 있어도 월 300에서 500 버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모으느냐죠. 이걸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모아지니까 어려운 거지 모으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세 번째 계급, 일자리를 대부분 대체하는 AI. 그리고 나머지 10만 명 중에 99,997명 로봇과 AI랑 일자리를 경쟁하는 일반 사람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라고 이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극단적이죠. 굉장히 극단적인데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공이 하나씩 없어질 수는 있어요. 10만 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명이죠. 10,000명 중에 2명, 10,000명 중에 3명, 나머지 9,997명 이럴 수는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AI한테 일자리를 뺏기거나 경쟁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꿈하고 열정이 없대요.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모른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전부래요. 근데 지금도 뭐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강의가 시작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NRC 얘기는 계속 안 나오고 에듀른 얘기만 나오는 이유는 NRC 사업은 지난 시간에 나온 게 전부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5년 전에 곱셈으로 빨리 못 살면 나 영원히 가난하겠는데 라고 깨달아서 곱셈으로 사는 방법 중에 이게 제일 해볼 만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사실 처음에 투자 비용이 거의 없어서 했어요. 20대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길이었으니까. 20대 때 부동산 투자할 수 없잖아요. 주식 투자 쉽지 않잖아요. 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 투자 별로 없이 투자는 있어야 돼요. 처음에 요금만 125만 원 넣고 근데 그건 거의 보증금에 가까워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하고 전산을 받으면 내 사업을 할 수 있고 내가 개통하는 만큼 버는데 같이 하는 팀을 만들면 곱하기로 번대요. 해볼만 하잖아요. 왜요? 리스크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믿죠 해본다 하고 뛰어들었는데 1년 만에 됐으면 제가 이 자리 지금 없겠죠. 해외에서 살고 있겠지. 근데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돈 번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유튜브 가니까 다 10분만 하면 돈을 벌고 1시간 만에 돈 벌고 이런 거 엄청 많죠. 다 속아서 거기서 클릭하고 전자책 사고 강의 듣고 다 해보셨잖아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돈 버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곱셈이 일어나니까 좋은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곱셈이 일어나니까. 저희는 점점점 오래 살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나온 멘트예요. 제일 젊은 시간은 지금이죠. 우린 계속 늙어가니까. 하루라도 젊을 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구조를 못 만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이렇게 빌딩 하나 있으면 사실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빌딩이 내게 없으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NRC는 빌딩을 만드는 일하고 똑같더라고요. 만들어 놓으면 돈이 계속 나오는 구조니까. 그건 전 시간에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NRC 말고 그냥 온라인의 플랫폼에 무점포에 자동화에 무인화 이런 일들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NRC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뭔가 가르쳐드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일일이 내가 하고 있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다면 쉬운 거 아닙니까? 이런 장소가 계속 열린다면 일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저는 이 일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2-3개씩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일에서 돈을 버는 게 한계가 있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엔잡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몇 년 동안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로 들어오냐면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일을 찾아요.
돈은 여기 쓰니까.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뭐 여러 가지에서 돈을 벌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근데 이 플랫폼에서 돈 버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어떤 플랫폼이든 사람을 좀 모아갖고요. 여기서 물건을 팝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쿠팡 파트너스 아니면 자기의 쇼핑몰. 아니면요. 여기서 클릭당 아니면 뭔가 의뢰가 올 때마다 건당 받는 CPA, CPC, CPS 이런 형태 아니면 원고를 써서 대행을 해주는 원고 대행 이런 형태로 돈을 벌어요. 조금 유명해지면 강의나 출판까지 합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돈 버는 전체 테크트리예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온라인에서 돈 버는 일들이. 그래서 이게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에 혹해갖고 광고 클릭해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돈 내고 강의 듣고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저 이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1,100만 원짜리 쇼핑몰 강의에 200명이 몰렸어요. 그 강사는 한 타에 22억을 벌었는데 1,100만 원 주고 어떻게 하느냐면 엄청 큰 공장을 인천 쪽에 빌려서요. 숙식을 해요. 한 달 동안. 머리 밀고 들어와요. 각오를 다진다고. 네. 그래서 새벽에 종으로 다 깨운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뭘 해요. 네, 그렇게 200명이 모여갖고 쇼핑몰을 배워서 돈을 번대요. 재밌는 세상이죠. 그들은 왜 1,100만 원 내고 거기 가서 그거 배우고 있을까? 돈 된다고 하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찾아보세요. 되게 유명해요. 이런 형태의 온라인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여기서 이제 인생 바꾸는 분들도 많은데 이 아이템들의 한계가 뭐냐면요. 계속 안 팔려요. 계속 안 팔려요. 끊임없는 고강도 막노동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에 대충 홈페이지 만들어 놓으면 물건이 계속 팔릴 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분들한테 N텔레콤 사업은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휴대폰이 주력이니까. 여러분 핸드폰 요금 언제까지 쓰실 겁니까? 그렇죠. 강의를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휴대폰 우리 언제까지 쓸까요? 네, 확실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쓸 것 같죠. 저는 계속 통신사에 요금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요금의 일정을 계속 받아갈 수만 있으면 연결만 시키면 계속 돈 버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아이템인데 온라인을 토대로 이렇게 평생 무조건 써야만 하는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이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인간이 의식주와 더불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절대적인 상품들 수도가스, 통신, 전기. 이 중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은 통신입니다. 저희가 전기, 수도가스로 사업을 못해요. 한국에서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근데 휴대폰은 가능하죠. 휴대폰 단말기는 안 돼요. 그건 소모품이니까. 여러분 이번에 아이폰 15가 나온답니다. 기대되시죠? 아무 관심 없어요. 저도 관심 없어요. 이번에 티타늄으로 나온대요. 와. 그 얘기 뭐냐면 무지막지하게 비싸게 나올 예정이다. 뭐라는 거죠. 여러분 휴대폰으로 못 받고 그러시잖아요. 애플은 그런 걸 고려한 겁니다.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못도 받고. 어쨌거나 휴대폰 요금을 아이템으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곱셈이 일어나는 사업이라는 걸 느끼신다면 해볼 만하지 않은가?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신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근데 통신이 계속 늘어날까요? 전 국민이 다 쓰고 있는데 라는 분들을 위해서 증거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여러분 코로나 때 통신사들은 돈을 벌었을까요? 손해봤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집집마다 요금제 줄이고 휴대폰 줄이셨죠? 힘드니까. 아버지가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휴대폰 하나로 4명이 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큰일 나죠. 아빠가 월요일 쓸게 당신은 화요일에 써. 그날 이혼입니다.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휴대폰 요금 아끼는 게 돼요? 여러분 데이터 아끼는 게 가능하세요? 저 이거 정말 어렵다고 보는데.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무제한 쓰시다가 유제한으로? 3일 만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카톡이 안 와. 큰일 나는 일이죠. 코로나 때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늘었습니다. 여러분 통신사는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요. 전 국민이 매달 내니까. 점점 요금은 비싸지니까. 심지어 저처럼 2-3개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시장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크면서도 안정적입니다.
이 시장에서 돈을 번다고 하면 괜찮잖아요. 그럼 요즘 탕후루가 그렇게 인기래요. 탕후루 뭐예요? 네, 설탕물에 원래는 과일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설탕물에 그 해갖고 그 한동안 제로 콜라, 제로 슈가 먹다가 그때 못 먹은 설탕을 지금 다 멸치탕후루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건데, 예, 그 멸치볶음이 멸치탕후루죠 뭐. 예. 밀가루 탕후루 아세요? 크리스피 도넛 글레이즈드라고, 예, 도너츠를 설탕으로 이렇게 코팅한 거 밀가루 탕후루죠 뭐. 그렇죠? 예. 왜 탕후루가 인기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10년 뒤에도 탕후루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 10년까지 갈 필요 없는데 3년 뒤에 탕후루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탕후루가 돈이 될 것 같아서 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뒤에도 돈을 벌까? 모르겠다고요. 이런 아이템 너무 많았잖아요. 명랑핫도그, 뭐 옛날에 저 대학교 때 봉추찜닭, 또 뭐 있어? 뭐 닭강정 엄청 줄 서서 먹던 거, 뭐 대만 카스테라, 홍루이젠 많죠. 한때는 뭐 버블티 엄청 많았죠.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유행을 잡으면요 길어야 3년 5년입니다. 문화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20년씩 벌어요. 휴대폰은 문화를 넘어서 그냥 삶이지 않을까요? 네. 근데 여기는 알뜰폰이잖아요. SK 번호의 자부심이 있지. 근데 코로나 때 사람들은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심하던 2020년 12월에 알뜰폰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많아졌어요. 통신 3사로 가는 사람보다.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 늘어나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뜰폰 사업을 하시는 게 나아요? 통신 3사 사업을 하시는 게 나아요? 이쪽으로 사람이 온다는데 도표가 이런데 자료가 이런데 그래도 나는 SK를 하겠다. 괜찮아요. 하십시오. 할 수도 있죠.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알뜰폰 가입자 벌써 1,300만 명, 1,400만 명 넘어갑니다. 이 중에 사물 인터넷 IoT를 빼도요 900만 명 정도는 돼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에서 6분의 6분의 1이 알뜰폰을 쓴다. 여러분이 아는 5명에 6명 중에 1명은 알뜰폰을 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다. 그럼 여기서 더 늘어날 것인가? 전 세계 선진국들 보니까 인구의 반 정도는 알뜰폰을 쓰더라고요. 그럼 2,500만 명 정도까지 간다면 여기가 늘어나는 시장이라면 여기서 10,000명 정도만 내 사업체를 가져오면 나는 매달 1,500에서 2,000만씩 벌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같이 해보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를 이 자리에 모시고 온 분한테 고마워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해야죠. 그럼 밥을 사야 돼요? 얻어먹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소고기를 사야 돼요? 돼지를 사야 돼요? 그렇죠. 소죠. 소 이상은 흑심이에요. 안 돼요. 아니 돈을 버는 정보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시장이 이렇게 괜찮은데 심지어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MZ라고 안 써서 참 감사합니다. 자급제폰에 알뜰폰이 인기래요. 왜? 이게 싼 걸 아니까. 자급제폰, 폰만 파는 거예요. 삼성 디드프라자나 쿠팡에서 알뜰폰 유심으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싸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늘어나는 중이래요. 통신사 가서 옛날 같은 경우에 새 폰을 할부로 2년 약정을 맺어서 샀는데 이제는 자급제랑 알뜰폰으로 사는 게 일반적으로 점유율 벌써 30% 육박하는 형태의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장이 될수록 저희는 쉽습니다. 왜요? 유심만 바꾸기가 편하니까. 유심만 바꾸기가 편하니까. 단말기는 자급제에서 사세요. 중고폰 사세요. 저희는 유심만 바꿔드립니다. 이러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과거 시장은 이런 형태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대리점 가서 묶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꾸기가 어려웠는데 점점점 쉬워지고 있더라. 통신사보다 자급제 쓰는 게 훨씬 낫네. 이제는 이게 상식이 돼가고 있고 이번에 나온 G 플립 5 벌써 G 플립이 5가 나왔더라고요. 플립 뭐예요? 접히는 폰들이죠. 앞으로도 접히고 옆으로도 접히고. 여러분 뭐가 낫습니까? 앞으로 접히는 게 나아요? 옆으로 접히는 게 나아요? 두 개 주기만 하면 다 그렇죠? 아무튼 이게 5번째가 나왔는데 이게 통신사에서 약정하고 사는 거랑 자급제로 사는 거랑 이게 싸다고 기사에 그냥 나와요. 2년을 전체로 봤을 때
이제는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물론 이 자리에 판매 전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는 보이지만 뭐 할 얘기는 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판매점이 요즘 힘들기도 하고요. 걸림돌이 뭐예요? 단말기랑 약정. 밖에 있는 판매점들에서 사야 되는데 이제 따로따로 살 수 있네. 근데 아직도요. 유심 따로 사는 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급제로 폰을 따로 산다는 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 정보 비대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계시면 이제 상식이에요. 근데 아직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바지라고 했어요? 네. 아무튼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걸 아시면 상식이라고요. 아직 모르시더라고.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전 돈을 버는 방법이 뭐라고 보냐면 정보일 때 들어가서, 정보일 때는 나 말고 잘 모를 때, 상식이 될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돈 벌더라고요. 상식일 때 들어가면 막차예요. 그렇죠? 그때 들어간 분들은 늘 힘들어요. 아직 정보일 때 시작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조사 경쟁은 당연하고 유통망의 변화가 있는데 이 유통망의 결국은 뭐냐면 판매점 대리점들입니다. 여러분, 밖에 휴대폰 판매점 대리점들이 지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느낌적으로 그렇죠. 자료 보면요, 아직도 한국은 이거 2018년 자료인데 가입자 10,000명당 대리점이 8.2개였어요 2018년에. 지금 줄었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미국보다 아직도 많아요, 대리점 판매점들이. 그럼 대리점 판매점들이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판매점들이 줄어들면 저희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판매점 대리점이 줄어들면 저희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하죠. 경쟁자가 줄어드는 건데. 제 경쟁자는 판매점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를 개통시켜 놨더니 어머니가 홀라당 SK 대리점 가셨어요. 저한테 얘기도 없이. 그럼 저는 고객을 뺏긴 거잖아요. 판매점이 줄어들수록 저는 좋다고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판매점 대리점들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급속도로. 아마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좋다. 왜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형태가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들의 개통량하고 지금 비슷하고, 판매점 대리점들도 알죠. 온라인이 더 잘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매장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마트24가 뭘까요? 이마트24 편의점입니다. 이마트가 차린 편의점이 이마트24예요. 거기에 유심이 있어요. 유심을 팔아요. 이마트24게 아닙니다. 그냥 통신사 유심을 파는데 이게 2019년부터 1년에 4배씩 판매량이 늘었대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기사에서. 이거 누가 팔아준 거예요? 누가 팔아준 거예요? 저희가 팔아줬죠. 여러분, 여기 가면 원칩 있고 바로 유심 있고 이러거든요. 그럼 저희가 개통 의뢰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고객님 이마트24 가셔갖고 바로 유심이나 원칩 유심을 사셔서 개통하세요. 딱 코로나 엮이면서 비대면 개통이 급속도로 늘었던 2019, 20, 21, 22년 동안 유심이 매년 4배씩 팔렸다고 자랑하는데 이들이 판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가 판 거예요. 라고 생각 중입니다, 저는. 네. 근데 아마 해보신 분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왜 대리점들도 많은데 편의점 가서 유심을 사서 개통을 할까? 네. 그게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하고 이제 방법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대리점 판매점들이 본인의 일들을 다른 곳에 뺏기는 중입니다. 편의점한테 뺏기고요, 다이소한테 뺏기고요, 온라인 홈페이지한테 뺏기는 중이에요. 단말기도 딴 데서 살 수 있으니까, 쿠팡에서 하루 만에 오니까. 물론 그래도 판매점 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채널이 분산되면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휴대폰 살려면 무조건 어디 갔어야 됐어요? 네, 대리점 판매점 말고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인 거예요. 저희한테 와서도 개통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국을 무대로 개통할 수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하겠네.
오프라인의 판매점을 차리는 쪽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요, 이런 유심 없어도 개통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되고는 있는데 선불은 아직 이심이 없어요. 이제 나오는 폰들은 휴대폰 안에 그냥 유심 칩이 박혀져서 나옵니다. 이걸 이심이라 불러요. 이심 폰들은 한 폰의 통신사를 국내는 2개까지 개통을 할 수 있고요. 전 세계 통신사 합치면 8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 하나에 미국 통신사 개통해놓고 영국 통신사 개통해놓고 이게 돼요. 그 나라 넘어가는 순간 자동으로 전환되는 형태인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왜 좋은 일이냐면, 사업해 보시면 아시는데 개통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가서 유심 사서 오세요 하면은 연락이 끊겨요. 전국 편의점 문 앞에는 블랙홀이 있나 봐요. 버뮤다 삼각지대일까요? 왜 거기만 가면 사라지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라져요. 유심을 사러 갔다가 이상한 곳에 빠져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이제는 아직까진 그런데 이 이심 폰들이 나오고 저희가 이심 개통이 시작이 되면 유심 사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심은 개통 절차가 굉장히 재밌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홈페이지나 어디선가 신청을 하면 그냥 QR코드가 날라옵니다. 그거 찍으면 개통이 끝납니다. 아이폰은 이런 과정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이심 신청을 하면 아이폰에 그냥 알람이 와요. 클릭하면 개통 끝이에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쉽죠? 그러면 엔텔레콤이 이심이 생기면요, 저희도 이런 방법으로 생길 건데, 자, 그럼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개통하세요. 어떤 고객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유심 사고 이게 없어요. 그냥 개통 누르고 제가 패드에 개통 들어왔네 누르면 끝나버립니다. 그럼 개통을 하루에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럼 이거 빨리 됐으면 좋겠죠? 아니요. 여러분, 이게 도입이 되면 지금 하루에 하나 하시던 분들이 하루에 3개, 4개, 5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좋은 일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좋으냐면 나랑 같이 하는 팀이 많은 분들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이심 될 때 혼자 열심히 뛰는 것보다 같이 뛰는 100명이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늦게 됐으면 좋겠어요. 늦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물 떠놓고 이거 안 되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팀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심이 안 됐으면 좋겠다. 진짜요. 팀이 많은 분들은 매일 물 떠놓고 기도하세요. 빨리 되라. 그 간절한 사람이 먼저 이제 하겠지. 그래서 저도 지금 이심을 하나 쓰거든요. 제 아이폰에. 그래서 엔텔레콤하고 다른 통신사 하나 개통해봤어요. 심심해서. 프리텔레콤인가? 아무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2개예요. 그 제 2번째 번호 아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 번호로 전화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재밌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번호로 오면 그 투 넘버랑 약간 다른데, 이 번호로 한번 걸려오면요, 제가 그냥 전화가 오면 이 번호로 가요. 이 번호로 문자가 오면 그냥 문자 보내면 이 번호로 가요. 완벽하게 분리돼 있어요.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상이죠. 자, 기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개통이 쉬워집니다. 이심이 되면 더 쉬워지죠. 그래서 알뜰폰들이 활성화될 겁니다. 2025년 얼마 남았어요? 2025년 2년도 안 남았죠. 몇 달이면 우리 2024년이니까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50% 정도가 이심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까지 여러분 최대한 많은 팀원들을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나처럼 열심히 하는 최대한 많은 마케터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심 시장을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뻥이에요. 제가 다 가지고 가고 싶어요. 솔직해야지.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BTS 오지 마세요. 저만 와도 되니까. 그렇죠? 네. 하지 마세요. 또 이제 저희 파트너 사람들만 끄덕끄덕거린다. 네, 스폰서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심이 되는 폰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이제 G 플립 5, G 폴더 5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5도 이심으로 나오겠죠. 이제 새로 나오는 폰들은 이심이 장착돼서 나와요. 하지만 이게 아직 전 국민이 쓰는 건 아니니까 보급될 때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몇 년 뒤에는 웬만한 분들이 이심폰을 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심은요 어떤 시장이 하나 더 열리냐면
우리나라 인구 그냥 5천만 볼게요. 사실 6천만이 넘어갑니다 현재. 5천만 명이 폰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폰들이 다 이신폰이라면 번호가 2개씩 개통돼요. 그러면 총 개통 가능한 숫자는 1억 개입니다. 지금은 딱 사람 인원수만큼 개통이 되잖아요. 유심칩을 꽂아야 되니까. 근데 이심이 100% 보급되면 인원수 곱하기 2개가 개통이 돼요. 물론 한 번호 하나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2-3개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5천만의 시장에서 1억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돈 벌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건데 저만 신났잖아요 지금. 뭔 소리야. 괜찮아요? 네, 다음 달에 오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열린다. 그럼 여기서 엔텔레콤은 과연 돈을 벌까? 될까? 네, 저 몇 시까지예요? 아 그래요? 시간 있네? 지금 10분 남은 줄 알고 지금 이제 반 했는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힘들지 않죠? 네, 저만 힘들죠. 여러분은 힘드실 게 없어요 여러분. 장난입니다. 듣는 게 더 어려워요. 강의하는 게 훨씬 신나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은 3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3시간 동안 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듣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못 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표정 보세요. 신났잖아. 이것만 하면 끝이거든 난.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강의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압축해서 그냥 빨리빨리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왕 오신 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엔텔레콤은요 이심이 되고 알테프론이 잘 돼도 엔텔레콤이 잘 안 되면 말짱 꽝인데 엔텔레콤은 요금제가 2개입니다. 하나는 선불, 하나는 후불. 후불은 지금처럼 여러분 대부분 쓰는 사람들처럼 개통하고 다음 달 내는 게 후불이에요. 대부분 이런 후불 방법을 쓰죠. 선불은요 버스 교통카드처럼 먼저 충전하는 형태입니다. 에이 누가 요금을 먼저 내고 써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한국인데 그쵸? 제주도는 말도 잡아먹고 집에 있는 거 다 잡아먹어요 외상이면. 근데 왜 누가 요금을 먼저 넣어요? 이런 분들은 먼저 넣어야 돼요. 그러면 신용불량자는 신용이 불량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불량자죠. 후불이라는 아이템은 신용을 보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신용카드, 왜 신용카드예요? 신용을 보고 만들어준 거죠. 먼저 쓰시고 돈은 나중에 내세우잖아요. 외상이라고요. 휴대폰 대부분의 후불 제도는 대부분 후불이니까 외상입니다. 개통하고요 다음 달에 돈 내잖아요. 근데 신뢰를 못하는 분들은 안 해주겠다고. 그쵸? 연체가 있거나 금융권에 뭐가 있거나 통신사에 돈을 안 낸 분들은 신용이 불량하니까 후불을 안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돈을 미리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돈을 먼저 준다는데 신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해요?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충전하는 버스 교통카드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써집니다. 충전하는 형태인데 왜 돈을 미리 준다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죠. 똑같은 얘기여서 여러분 선불요금제는 어떤 상황이든 개통이 됩니다. KT에 요금 안 내게 100만 원 있어요. 개통이 될까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심지어 KT로 개통이 돼요 저희한테. LG 플러스에 200만 원 안 내고 왔습니다. LG로 엔텔레콤에서 개통이 됩니까? 된다니까요?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미리 준다는데. 그렇죠? 뭐 외국인 분들은 후불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못 쓰는 상황도 있는데 그럼 선불하시면 되고. 신용회복 똑같은 얘기죠.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중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회생도 개인회생 바로 한다고 후불 못 써요. 개인회생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후불 개통이 가능해지는 타이밍이 와요. 그래도 단말기 할부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파산 면책 뭐 똑같은 얘기죠. 자 이런 분들은 본인 이름으로 휴대폰 쓰려면 선불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느낌이 안 오는데 자료를 보면 되죠. 우리나라 저신용자 400만 명. 이거 거의 5년 전 자료입니다. 저신용자 지금은 등급제로 안 돼 있어요. 점수제예요. 나이스나 뭐 거기 보면 내 신용 점수 나오죠.
혹시 조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용 점수? 900점 넘는 분들. 신우 선생님 이번에 1000점 됐다고 자랑하던데. 그 1000점 되면 국가에서 돈 주죠. 600점 이하는 감옥 가죠.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대출 받을 때 좀 힘들어져요. 근데 이 지금 7등급이면 지금으로 점수가 500점 이하인가? 아무튼 이 저신용자분들은 신용불량자이거나 직전인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400만 명이 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걸 다 갚으시고 이제 올라오셔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통신사에 요금 안 낸 사람 52만 명, 2019년 자료입니다. 지금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중에 4분의 1이 20대 분들이 개통해놓고 요금을 잘 내지 않더라. 그럼 이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겠죠. 뭐라고 검색할까요? 통신연체자도 개통이 되나요? 뭐 이런 거 쓰겠죠. 통신연체자 개통, 신용불량자 개통. 쳤을 때 많은 글들이 나올 건데 그 중에 제 글이 있다면 읽어보고 공감한다면 저한테 전화해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케팅의 전부라고요. 유튜브에 쳐봤는데 어떤 영상이 나오는데 믿음직해. 카톡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마케팅이라고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겁니다. 파산했는데 또 파산. 이게 뭔 얘기예요? 이번 해에 많은데 20대들이 파산을 신청해놓고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를 몰아내서 돈을 버는데 그 세를 못 참고 그걸 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코인 투자를 하거나 도박을 했네. 2차 파산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굉장한 나라예요. 여러분 맘 놓고 지르세요. 파산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다 탕감을 해줍니다. 오늘 컨셉 굉장히 시니컬하죠? 네. 해줘요, 여러분. 우리들의 세금은 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선불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163만 명 조사가 됐어요. 2011년에. 근데 이 중에 불법 개통도 빼고 실사용 사용자만 보면 100만 명이 안 될 거예요. 허수들이 워낙 많아요. 선불 유심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신용자 400만 명이 다 선불을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가족 명의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100만 명만 지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300만 명도 언젠가는 선불을 쓰게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에서 10,000명만 데려오면 제 경제 게임이 끝난다니까요. 그거 지금 같이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 한 10억씩 필요하죠. 전 시간에 나왔잖아요. 이사업하려면 10억 필요하더라고. 이때 끄덕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니 해보자. 네. 심지어 LG랑 KT는 지금 저희한테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무슨 돈을 뿌리고 있냐면 이번 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통건당 최대 5만 원까지 현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20% 맞는 거 빼고 개통건당 최대 5만 원까지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있지만. 여러분 KT랑 LG가 대기업 맞죠? 그 대기업이 왜 엔텔레콤한테 계속 돈을 투자하면서 더 개통을 많이 하라고 프로모션을 하고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하니까 잘 되니까 가능성 있으니까. 여러분 기업이 5만 원을 투자한다라는 건 그 이상을 벌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죠. 올해 연말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있을 때 많이 받아가세요. 있을 때. 이거 없어지면 또 허전하잖아.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엔텔레콤 잘 되어 얘기해봤자 의미 없는데 KT랑 LG 이 대단하신 분들이 판단하기에 잘 될 것 같으니까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명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제 제 강의 다음 강의 끝나고 밥 먹고 이번 해 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 이제 축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거 열심히 해서 축하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개통도 열심히 하시고 팀도 열심히 만들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KT, LG가 거는 기대가 크고 이런 형태가 맞물려 가는 거죠. 컷이 좀 생뚱맞다고 이건 비속어인가? 생뚱맞다? 표준어입니까? 왜 국어국문학과 계세요? 생뚱맞다 표준어입니까? 네. 뭐 엉뚱하다. 뭐 아무튼 갑자기 이게 뭔 내용이 알 수 있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서 이제 집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질 거다.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 전 반대로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2024년에 수능을 봤어요. 그때 수능을 본 고3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에 수능에 40만 명이 시험을 봤어요. 60만 명은 어디 간 걸까요? 안 태어났어요.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걸요? 강사님도 안 낳잖아요. 예, 맞아요. 예. 아이를 잘 안 낳아요. 어느 정도가 됐냐면, 이거 2023년이니까 이번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23만 명이에요. 여기서 또 반토막 났다고. 지금 아이를 안 낳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다자녀 정책을 바꿨죠. 예,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한 특권도 바꿨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잘 안 낳으니까. 예, 뭐 아이 낳으면 3천만 원, 4천만 원 주는 지자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인구 절벽이 시작된 지 오래예요. 점점 아이들이 줍니다. 초등학교 가보세요. 반도 줄고 학교도 줄고. 서울권에 이번에 폐교된 초등학교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몇 달 전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없어서. 수도권에서 처음이에요. 최초예요.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중에 반은 없어져도 널널하다는 사실 아세요? 대학교들 통폐합은 이미 시작 중이고 부실대학 계속 쳐내고 있죠. 그러니까 교수가 돼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돼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모르죠 저는. 네, 모르는데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800만 명이 될 거래요.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일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고령인 분들은 늘어나니까 더 극단적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이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바로 다 아이를 낳으십시오. 안 낳으면 총살하겠습니다. 뭐 이런다고 해도 아이를 낳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도 그 친구들이 20년 뒤에 돼야 일을 할 건데, 그러면 즉각적으로 일할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민 정책을 핍니다. 이건 선진국이 다 동일한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민청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능력 있는 해외의 외국인들이 조건을 넘으면 한국에 이민을 오게끔, 그래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시범적으로 동남아 분들 100분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가사도우미로 취직을 했습니다. 강남권에 좀 오래된 아파트는 부엌 옆에 2-3평짜리 방이 있는 거 아세요? 설계도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방이 뭐 하는 방일까요? 예, 가사도우미 분들이 숙식하시는 곳이에요. 예, 그 옛날 아파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평수 좀 크면요 그런 방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이제 가사를 외국인 분들에게 맡기는 세상이 왔습니다. 예, 근데 한국이 좀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단일 민족이란 게 지금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튜브에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단일 민족 DNA 치면 재미있는 영상 나오는데, 제 DNA를 막 분석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요 러시아도 나오고 몽골도 나오고 다 나와요. 한국 단일 민족이라는 건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사상이 좀 크긴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민이 활성화될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대부분 선불 쓰다 오실 것 같은데, 각 나라에서 한국 와서도 선불 쓸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혼자의 뇌피셜인데, 어쨌든 간에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도 다 집을 사야 되니까 집 수요도 늘어나겠죠. 안 망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다만 세상이 좀 바뀌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 돈 벌겠네요, 앞으로. 그렇죠? 네. 뭐 이것도 사업 힌트고. 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선불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개통하는 시장에서도 돈 벌 것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중이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을 수백 명 만들어갖고 아예 네이버랑 구글을 뒤엎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 그래서 어딜 가든 저희 팀에 걸려서 개통되게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요. 네. 그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만들 거면 그 정도로 독식을 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인정하시는데 이 아이템이 아니라 이 유통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쫙 들어보고 너무 좋대, 이거 돈 될 것 같대, 해보고 싶대. 근데 여기 와서 강의 듣고 박수 치는 게 싫대.
여기는 계속 스피치 시킨대. 네. 스피치만 안 하면 난 사업할 거다. 그런 분들이 다 나중에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녹화해 놓으세요. 놀리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꾸로 여러분, 이 유통 방식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정보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거꾸로 볼까요? 이 회사가 이런 유통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을 써요? 대리점 유통 방식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업할걸요? 돈 있는 분들을 모아요. 네. 앞으로의 미래의 비즈니스, 선불 온라인 개통 대리점을 1인당 10억에 디파짓을 넣는 분들한테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 있는 분들만 모으고 매장 차리게 하거나 홈페이지 개설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빠르고 강력할 수도 있어요. 일반 SK, KT가 그러하듯이. 근데 이 회사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최초에 23년 전에 한 명한테 알려준 거예요. 한 명한테.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처음 500명한테 알려줬대요. 그 시작한 24년 전에 이 시작한 500명을 통해서 지금 누적 가입자 260만 명이 넘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회사는 유통망을 만드는 거에 관여하지 않아요. 저희가 만드는 거죠. 이 유통 방식이 아니었다면 저한테 정보를 주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돈도 없고, 그렇죠? 가오는 있지만 돈은 없잖아요, 우리 다. 가오도 없어요. 아, 그거라도 있어야지. 그건 돈이 안 들잖아요, 가오는. 근데 평범한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유통 방법 때문입니다. 구전으로 전달하는, 오프라인에서 팀을 만드는, 누가 보기에는 오해하기 딱 좋은, 하지만 24년 동안 진행됐다라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4년 동안 불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거의 합법이에요, 그 정도면. 여러분 불법은 몇 년 안에 다 무조건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죠. 거꾸로 보시면 24년 동안 이 안에서 문제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건 내가 여기에 시간 썼을 때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할까? 이걸 걱정하셔야 되는 거지, 이 사업이 앞으로 될까?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증명이 끝났고 그 걱정은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여기 제 인생에 반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큰일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 걱정은 제가 할 테니 여러분은 할까 말까?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할까?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을 쏟을까? 10시간을 쏟을까? 100시간을 쏟을까? 이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유통 방법을 쓰는 이유는요,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시간을 버는 게 시간으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시간을 써서 돈을 벌러 가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못 돼요. 부자를 넘어서 자본주의의 승리자들은 돈을 줘서 시간을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시간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그 직원의 시간을 사야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고요. 제가 아무리 개통을 많이 해도 저 혼자 개통하는 양을 10명이 개통하는 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제가 개통량을 늘리는 것도 하지만 저 대신 개통한 10명, 20명, 100명을 만드는데 시간을 쏟아야 돼요. 아니면 돈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시간을 제 걸로 만들어야 제가 더 이상 개통하지 않아도 되고 이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사업 아니에요, 사업? 그렇죠? 쉽게 얘기해 드리면 지금 삼성의 제드래곤 아세요? 제드래곤? 이재용 회장님이 제드래곤이라 불러요. 제드래곤이 지금 납땜하실 거 아니에요. 평택 공장에서 이번에 또 공장 하나 새로 지었더만. 삼성 공장에서 납땜하고 하시죠? 아니 빨리 만들어서 삼성 이번에 플립 5 나왔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드래곤님이 지금 길거리에서 전단지 주면서 홍보하잖아요. 갤럭시 폴더 5 사시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거 누가 해요? 삼성 직원 10만 명이 대신합니다. 그러니 전체 매출의 1%를 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렇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일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 시간에 나왔던 그 부산의 송별재 사장님이 SK대리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 다 같이 4개를 하고 전국에 350개 판매점하고 제휴를 해서 20만 명이 개통됐다면서요. 이분들이 쓰는 요금의 4% 5%를 받아서 한 달에 4억씩 버신다면서요. 여러분 부자들은 다 이 방법으로 돈 벌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도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박보승 사장님이 엔텔레콤 대리점 차리고 동생 친구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인터넷에 누군가한테 같이 하자고 얘기하고 이분들도 대리점 차리고 이분들이 아는 분들 모르는 분들한테 같이 하자고 해서 20만 명이 개통되면 와 상상만 해도 좋다. 20만 명이 개통되면 5만 원씩 쓰면 월 매출이 100억이네요. 연 매출이 1200억이네요. 거기에 1%만 받아도 12억씩 버는 건데 제가 작년 매출이 25억이 좀 넘거든요. 근데 제가 그중에 제가 한 건 1억도 안 되잖아요. 모르시죠? 1억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드니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제가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연매출 25억 하는 회사의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재수없게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졸입니다. 네. 동네 구멍가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방법 쓰자는데 문제 있습니까? 이거 무서운 그림이에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무서워요? 이거 끄덕이시면 안 되지. 아니 이게 밑으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무슨 문제예요? 이 방식 자체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 방식을 갖고 불법을 했던 업체가 문제인 거지. 합법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 없잖아요. 이거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이게 싫대 그러면 혼자 하시면 돼요. 팀을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개통을 혼자 하세요. 그럼 되죠? 그거 혹여나 팀이 생기면 그 돈은 절 주세요. 이거 큰일 나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발생하면 절을 주세요. 그럼 그것도 싫대.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이런 구조는 그냥 사회주의, 자본주의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선입견이 있을 뿐이죠. 근데 저희가 이 사업에 열광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곱수 배증의 법칙인데, 그럼 만약에 제가 월급을 10원 받는 회사를 들어갔는데 매달 2배씩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달 월급이 10원이고 10개월 차 월급이 5,120원입니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개월 동안 번 돈이 10,000원이에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미쳤죠?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고 한 10개월 정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저는 1년 했는데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열심히 안 하신 걸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첫 달부터 몇십만 원씩 버셨던가. 부럽습니다. 네. 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몇 개월 만에 막 개통을 10개, 20개, 100개를 하니까 사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냥 극단적인 예시입니다. 근데 제가 참고 계속 했습니다. 10,000원, 20,000원, 40,000원, 80,000원, 160,000원, 20개월 차 월급이 524만 원인데 이거 괜찮아요? 근데 20개월 총 번 돈이 1,000만 원이에요. 나눠보니까 한 달에 50만 원 벌었어요. 괜찮아요? 이러면 또 안 괜찮아 보이잖아. 그래서 포기한다니까요. 신기하게 사람들. 웃긴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음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본 게 비전이라 불러요. 비전을 보는 눈이 있어야 버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지 알지만 힘들어요 해서 가는 분들은 비전을 제대로 못 본 거라고요. 그래서 비전이란 강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30개월 차 월급이 53억인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때는요? 이걸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자, 강의 다시 할게요. 근데 현실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현실로 들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하는 분이 몇 분,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은 정말 소수만 성공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사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돈을 엄청 벌고 계속 벌어요? 아니요, 처음에 투자된 돈 회수할 때까지 3, 4년이면 빠른 거지. 자영업도 그런데. 손익분기 넘어가고 진짜 돈을 벌기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10원이라도 버니까. 물론 10원 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NRC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안 벌어요. 훨씬 더 벌어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걸 믿었습니다. 혼자 할 땐 몰랐는데 팀이 조금씩 늘어가니까 늘어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한 10명, 20명까지는 덧셈 같은데요. 그 이상부터는 곱셈이 발현이 돼요. 덧셈이 모이면 곱셈이거든요. 그 느낌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까지 갔다가 안 돼서 다시 시작, 여기까지 갔다 안 돼서 다시 시작, 그리고 곱셈이 안 된대. 대부분 이렇거든요.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야 되는데 뒷동산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결국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가 아니라 곱셈의 사업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일한 1%를 가져가는 겁니다. 1000명이 되면 1000%고 10,000명이 되면 10,000%니까. 그래야 제가 돈의 게임을 끝낼 수 있으니까. 제 목표는 개통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개통을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 포스팅을 몇 개 하게요? 8개 합니다. 100일 넘었어요. 왜? 할 일이 없어서, 그쵸? 이게 타이핑 안 하면 막 손이 굳으니까? 저는 제 목표가 40살 되는 1월 1일부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토요일, 일요일에만 나올 겁니다. 월화수목금은 전화는 받아야지. 제 마음대로 살 거라고요. 40살 되면, 40살 이제 10년 남았거든요. 뭘 왜 우아만, 뻥이죠. 3년 남았어요. 3년. 네, 이번 정부가 한 살을 줄여버려갖고 2년 남은 계획이 이제 무너져서 3년 남았습니다. 빨리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는 후회 없이 하고 저는 그날부터 주말에만 일할 거예요. 그게 제 계획이거든요.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계획대로 되나 내가 불러낼 거다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 계획이요. 늘 계획은 계획이 있어야죠. 네, 처맞기 전까지는 계속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혼자 일해서 100% 가져가면 제가 안 하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100명이 한 1%를 가져가면 제가 안 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같이 해보자는 건데 이거 이상해요? 아니요. 너무너무 괜찮은 일인데 그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요, 이 그래프도 이제 바꿔야 돼. 좀 너무 쉬워 보이게 했어. 여러분 처음에 노력하는 만큼은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 금액이 작아서 좀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한 달 열심히 해갖고 10개 개통했는데 이제 한 10만 원 나와. 근데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혹시 쇼핑몰 해보신 분들 이거 아실 건데, 하루에 8시간씩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번 달 매출 4만 원. 원래 그렇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서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인데 우린 개통하는 만큼 번다니까요, 처음에. 근데 같이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제가 일한 것보다 조금씩 더 벌어요. 신나기 시작하죠. 같이 하는 분들이 이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돌다 보면 제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계속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언젠간 제가 거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이 와요. 물론 사람은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3년 하고 일 안 할 거야 하지 마십시오. 우울증 걸립니다. 일이 없으면 사람이 늙더라고요. 일은 계속 필요해요. 근데 원할 때 하는 일을 하면 행복해지죠. 원할 때 하는 일, 누가 시켜서 하는 일 말고 그런 삶을,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갖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갑자기 다금바리가 먹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다금바리 먹고 오면 혼납니까? 누가 뭐라 해요?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과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뿐이지. 그걸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그러면 이 대가 지불의 시기도 겪어야겠죠. 3년, 5년 정도는 당연히 겪어야 됩니다. 각오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더 빨라질 거예요. 1년 만에 엄청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만들어지면 꾸준히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났죠? 네. 그냥 답지,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답지. 지금 N잡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2잡, 3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20대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투잡이 SNS 운영이래요. SNS가 뭐죠? 이거 한국에서만 쓰는 콩글리시예요. 해외에서는 SNS로 안 부르더라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거죠. 이런 걸로 부업을 하고 싶대요. 문서 작업으로 부업을 하고 싶대요. 이거 합치면 뭡니까? 온라인에서 글쓰기. 20대 40%가 이걸로 투잡을 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하라고 하면 돼요? 해라. 이거 해라. 그렇죠? 기사가 답지를 준다니까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에 300을 곱하면 자산 가치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달 내가 숨만 쉬어도 100만 원씩 들어온다. 곱하기 300하면 3억이죠? 3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가치예요. 그 정도 월세가 나와요. 대충 계산하면. 매달 1000만 원씩 숨만 쉬어도 나옵니다. 그러면 곱하기 300, 3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갖고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NR 커뮤니케이션에서 버는 만 원은 곱하기 300을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요금을 기반으로 하니까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을 지금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너무 괜찮죠. 여러분 1박 2일 동안 알아보세요. 저희가 자신 있는 건 자신 있으니까 1박 2일 하는 겁니다. 1박 2일 동안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눈빛, 말, 행동을 보시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충분히 검증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 너무 좋았죠? 네, 지금까지 NR